나는 평생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관계를 위해. 그게 옳은 삶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를 대접했다. 그리고 그날 마음이 조용히 울었다. 는 오랫동안 나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뒷정리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식탁에서도, 관계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다. 누군가 먼저면 그게 자연스러웠고, 내가 남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은 미덕이고, 나를 챙기는 일은 사치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그 선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줄 알았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고, 어른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곤해도 말하지 않았고, 서운해도 넘겼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를 챙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다. 무엇이 좋은지보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졌고, 필요한 것보다 먼저 요구되는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늘 기능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감정은 참고 넘기는 것이 되었고, 마음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은 약해 보이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런 삶이 크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만 유독 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만 유독 희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이름 아래에서 나는 계속 나를 뒤로 밀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여 어느새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삶이 내 정체성처럼 굳어졌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유 없는 피로, 자주 가라앉는 기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는 마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다들 겪는 일이라고, 이쯤 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병원에 갈 만큼 아픈 것도 아니었고, 당장 쓰러질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나를 설득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다. 특별히 바쁜 일정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약속도 없었다. 점심 무렵,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자주 가던 곳이었고, 익숙한 메뉴들이 적힌 메뉴판이 앞에 놓였다. 나는 습관처럼 가장 무난한 메뉴를 고르려다 문득 손이 멈췄다. 오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그 아주 사소한 생각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고민의 이유는 음식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다. 마치 규칙을 어기는 사람처럼 괜히 주변을 살폈다.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혼자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했다.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평생 이런 선택 앞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물러섰다는 사실을. 결국 나는 그날 평소와 다른 메뉴를 주문했다. 아주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래 남았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낯설게 느낀다는 사실이 마음을 건드렸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고르는 일이 어색하다면 그건 그만큼 나를 대접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나를 돌아봤다. 언제부터 나는 나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나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게 되었을까? 남에게는 늘 배려와 존중을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또렷해졌다. 그 깨달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이상하게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만약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그를 이렇게 대할까? 늘 참고, 늘 미루고, 늘 마지막으로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 균열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과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여전히 책임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아직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도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되겠다는 느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떠오른 생각 하나였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를 대접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를 대접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먼저 불편해졌다. 이상했다. 남을 챙길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를 챙기려 하니 괜히 설명이 필요해졌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떠올렸고 이유를 만들었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사치가 아니야.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오갔다. 나는 나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많은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자리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 몸이 피곤하면 일찍 들어오는 것.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행동들이었다. 그런데 나를 대접한다는 이름을 붙이자 그 모든 선택이 부담이 되었다. 혹시 내가 변한 건 아닐까?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라붙었다. 나를 챙기는 선택이 곧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이 될까봐 마음이 불안해졌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다. 나는 평생 책임이라는 말을 등에 지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족, 일, 관계 앞에서 한 번 맡은 역할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래서 나를 대접하는 선택은 곧 책임을 덜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 쉬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즐거운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걸렸다. 나는 쉬면서도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나는 지금 너무 늦게 철이 든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와서 나를 챙기겠다는 생각이 젊은 날에 하지 못한 욕심을 뒤늦게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생각은 나를 더 움츠러들게 했다. 차라리 예전처럼 참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마음은 덜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 나를 돌아본 이상 다시 외면하는 일은 더 큰 불편함을 남겼다. 예전처럼 남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언제쯤이냐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예전처럼 쉽게 잠재울 수는 없었다. 나를 대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너무 엄격하게 대해왔기 때문이다. 남에게는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늘 최선을 요구했다. 남에게는 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나에게는 그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 기준은 공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왜 나는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나는 나에게만 유독 인색했을까?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지금에서야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나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오래된 습관이 계속 부딪혔다. 어떤 날은 나를 챙기기로 결심했다가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다시 물러섰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 내려놓는 것도 힘든 상태였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나를 대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더 두려운 건 아닐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잘못할까봐 겁이 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다. 나를 대접하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다. 잘하려 하지 말고 그저 어색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로 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오래된 습관일 뿐이라고 다독였다. 여전히 마음은 흔들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다. 도망치고 싶은 흔들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불안에 가까웠다. 그 갈등의 끝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나를 대접하는 일은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불편함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불편함을 지나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불편함이 언젠가는 나를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을.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갈등의 끝에서 한 문장이 나를 멈춰 세울 줄은.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날 무리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려진 느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상태를 무시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춰 서 있었다. 나는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래도 해야지. 이 정도로 쉬면 안 되지. 그 두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부딪혔다. 늘 그렇듯 예전에 나는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첫 번째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그 선택 하나로 하루의 결이 달라졌다.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약속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불편함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도망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느끼기로 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읽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 문장은 그날 처음 읽은 말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수행이라는 말을 나와 먼 이야기로 여겼다. 산에 들어가야 하고 세상을 등져야 하는 일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아프면 인정하는 것, 마음이 지치면 잠시 멈추는 것. 나는 그 단순한 일들을 평생 미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또렷이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안심시켰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나를 뒤로 미뤄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를 대접한다는 건 더 많은 걸 누리는 일이 아니었다. 더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도, 더 편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 태도를 삶에 들이는 일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나를 대하는 기준을 하나 세웠다.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지켜주는가. 그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걸러냈다. 의미 없이 버티던 일들, 습관처럼 이어가던 만남들, 설명해야만 유지되던 관계들.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이전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그 늦춤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했다. 신기하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자 주변이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다만 내 마음이 조금 덜 상했고 하루가 조금 덜 달아갔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유지되던 것들은 사실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이후로 나는 나를 대접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갔다.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렸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나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마음이 즉시 반응했다. 예전처럼 무감각해지지 않았다. 이건 아니라고, 너무 오래된 방식이라고 마음이 먼저 알려주었다. 그 반응이 나를 멈춰 세웠다. 멈춘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를 대접한다는 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답게 대하는 일이라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문장을 자주 떠올린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 그 말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를 더 단정하게 살게 만들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삶의 무게 중심을 분명히 옮겨 놓았다. 이 나이에 처음 나를 대접했다는 건 그동안 나를 너무 오래 몰라봤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고백은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작은 전환이 곧 더 큰 결심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때 나는 알았다. 나를 대접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내 삶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었고, 책임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에는 하루를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내 삶에서는 꽤 큰 변화였다. 나는 나를 대접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다.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닳게 만드는가, 아니면 지켜주는가? 그 질문은 나를 자주 멈추게 했고, 멈춘 자리에서 나는 나를 살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순간들에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했다. 그 생각 하나가 하루의 결을 바꾸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늘 괜찮다고 말했고, 무리한 부탁에도 웃으며 응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메말랐고,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다르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일에는 조심스럽게 선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안함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다. 그 선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두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를 대접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반응도 달라졌다.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니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 같았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몇몇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곧 남을 배려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일상의 속도도 느려졌다. 예전에는 늘 다음 일을 생각하며 현재를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눈앞의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는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는 쉬는데 마음을 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 그 시간에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물론 여전히 흔들리는 날도 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나를 몰아붙이고 모든 걸 감당하려 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태를 더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이유를 살피고 몸이 먼저 지치면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처음 나를 대접했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늦은 고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서 가능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인다. 젊을 때는 몰랐고 중년에는 여유가 없었으며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힘이 생겼다. 그 힘으로 나를 대접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하려 한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써왔고, 이제는 나에게도 같은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 그 선택은 나를 세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서게 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나는 계속 나를 대접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자리가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이 나이에 처음 나를 대접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이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증거이자
아직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에게 말을 건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 나이에 내가 얻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려 한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도 예의를 갖추세요. 지금의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칭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떠오른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칭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떠오른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해왔다.